830만 해외동포 및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시는 3천만 애국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국민대 사를 맡은 강화문 개성의 사나이 손상TV 대표 손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재인 및 더불어민주당 심판 유튜버 국민 걸기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대회는 오는 24일 애국 인사들을 초청해서 진행하려던 국민 유튜브 대회였지만 서울시가 갑자기 23일 0시부터 옥내 불문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부득이 비대면 구글 미터 화상 회의 방식으로 국민대회를 열고 있음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대회는 전 세계 최초로 진행하는 국민대회인 만큼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서 오늘 출연하는 많은 연사분들이 열정을 다해서 규탄과 비판을 쏟아낼 것이니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국민대회는 기술을 협조하신 신백훈 방송주관으로 우파 유튜브들과 함께 이원 생방송이 되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응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해 오신 노재성 위원장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부터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이러한 지혜를 주셔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독대 그 속에서 이렇게 전국의 현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수호와 헌법 수호를 위해서 투쟁하시는 지도자님들을 하늘에 모시고 전 세계를 향해서 이러한 그 비대면 화상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기술을 창안하신 우리 신백훈 박사님 또 구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 세계를 향해서 한국의 현실, 비참한 현실, 국민의 울분을 마음껏 토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멋진 연설을 들려주실 연사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대회가 오프라인으로 아닌 온라인으로 방송되지만 강화문 강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연사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소개되신 분은 자신의 짧은 소개와 손을 한번 흔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자유한국 21 대표 최고위원이신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어제 자유한국 21이 중앙당 창당대회를 가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유한국 21 당에 많이 입당을 좀 해주시고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제 자유한국 21 창당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유한국 21 서울시당 위원장이신 국민희망TV의 최정희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자유한국 21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전 동아일보 기자를 역임하신 우리 노재성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영주 자유한국 21을 창당 최고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국민의 짐인지 국민의 원통인지 하는 이상한 용인의 사이비 문재인 이중대를 누르고 한국 국민에게 새로운 빛을 안겨주고 계시는 자유민주를 안기는 고영주 대표님을 모시고 또 우리 이동욱 한국의 코로나 독재를 전 세계에 알고 계시는 이동욱 열사를 모시고 또 우리 손상대 열사 감옥을 갔다가 자기 집처럼 왔다 갔다 하시는 이런 분을 모시고 오늘 이 대회를 한 것을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우리 자유민들이 정말로 반응이 올 걸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빨간 모자가 어울리시는 우리 애국자분 이봉규TV 대표이신 이봉규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3시에 하면은 미국에 계신 분들은 시간이 어정쩡하겠는데요. 미국에 계신 분들 좀 아쉽네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또 계속 참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봉규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야, 이봉규 박사님은 딱 미국까지 걱정해 주시잖아요. 잘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문재인 파면 탄핵 대진 국민모임 협력위원장이신 우리 김신혜 청바지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많은 분들과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이 문재인 폭정에 항거하는 여러분이 애국자십니다. 네, 청바지TV 김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4.15 부정선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분명히 대한민국의 4.15 부정선거를 밝혀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민투쟁본부의 박주현 변호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주현입니다. 지금 예, 들리십니까? 예. 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박주현 변호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짧게 인사를 하시네. 자, 이번에는 태극 FM 유튜브 방송을 운영하시는 우리 김용선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김용선 대표님은 어제 특별히 밤 9시에 리허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볼펜을 잠깐 잊었습니다. 제가 지하철 아니라서 지하철 아니라서 인사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공동대표이신 부산대학교의 우리 김성진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대학교 김성희 교수입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공동대표입니다. 이게 지금 뭐 한국과 미국에서 동일하게 부정선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진실과 자유,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서 진실과 정의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좀 이 시간 후면 다른 연사분들도 입장하실 텐데 입장하면 다시 또 인사 소개 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방송이 지금 비대면 지금 송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 적어도 수십억 인구가 이 방송을 보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연사분들의 연설 한 분 한 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보내주시고 귀중한 말씀 꼭 몸에 담았다가 문재인 퇴진하는데 꼭 쓰셔야 됩니다. 예.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연설을 시작할 텐데 그 전에 우리 참석하신 연사분들 사실은 강화문 광장에서 연설을 해야 되는데 전부 이제 실내에서 이제 각각이 이제 떨어져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전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는 연설보다는 아마 조금 힘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기운을 우리가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3천만 애국시민 830만 해동표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연사분들 전부 오른손 드시고 문재인 퇴진을 한번 외치고 본격적인 연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부 오른손 드시고 문재인은 퇴진하라! 문재인은 퇴진하라! 퇴진하라!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사분은 문재인이 가장 겁내는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분 이름만 들으면 문재인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자유한국 21 대표 측근이신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의 연설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애국 국민 여러분, 귀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어제 드디어 애국정당 자유한국 21의 중앙당 창당대회를 갖게 됐습니다. 금년 6월 30일 애국정당 창당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수호 포럼의 발기준비위원 모임을 가진 지 5개월여 만에 그리고 8월 26일 자유수호 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한 지 3개월여 만에 애국정당 자유한국 21을 창당하고 어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아스팔트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좌파 정권 반대 투쟁을 하던 애국 세력들이 왜 갑자기 정당을 만드는가 하고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왜 저희들이 창당을 하게 되었는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기 애국 세력들의 최우선 목표는 하루라도 빨리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을 종식시키는 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3년 1월 4일 애국단체 신년 할애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 라고 발언하여 민형사 소송까지 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뻔히 알면서도 문재인 정권 출범을 막아내지 못한 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포함한 많은 자유우파 애국 세력들은 국민의힘 당이라는 제1야당에 힘을 모아줘야 종북 좌파 정권이 독재를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지난 4.15 총선에서 제1야당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정부 여당과 여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총선 1개월 전부터 일제히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미명하에 금품 지원을 약속하거나 실제로 지급하는 등 국가 재정을 동원한 엄청난 금권 부정 선거를 저지르고 또한 관제 언론을 동원한 우한 폐렴 대처 관련 조작 허위 보도로 국민들이 눈과 귀를 가리는 바람에 제1야당은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힘당은 정부 여당의 금권선거, 부정선거를 비판하거나 공천자범 등 자신들이 잘못을 반성해야 마땅한데 엉뚱하게도 선거 패배의 책임을 태극기 세력과 우파 유튜버 등 애국 세력에게 돌렸습니다. 게다가 좌익 세력의 어법에 따라 우리 애국 세력들을 극우 세력이라 비난하며 결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도 세력에 영합한다는 명목으로 좌클릭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중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정신 상태의 국힘당이 현 정부 여당의 적화야욕을 막아낼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유우파 애국국민들을 대변하는 보수 우파 정당이 될 것이라고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승만 광장의 태극기 집회에서 보셨듯이 애국진영은 그 규모에서 촛불 집회를 훨씬 능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엄청난 규모의 애국진영 목소리가 국가사회적으로 큰 울림을 주지 못하고 이른바 우파정당으로부터도 배관시 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들 욕심이 없기 때문에 조직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다만 순수한 애국심으로 자신이 개인적 능력 한도 내에서만 애국활동을 하면 되고 그것으로 할 바를 다했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 애국진영의 목소리가 정치권에 또 국가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가 조직화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직접 정치 속으로 들어가 뜻을 같이 하는 정치인을 길러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유한국 21은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에 반대하고 국힘당에 미련을 두지 않는 모든 애국 세력들의 집합체가 될 것입니다. 당비 1만 원을 납부하는 권리당원 10만 명만 되면 무조건 집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리당원은 명실공히 자유한국 21의 실질적인 주인임을 확실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자유한국 21이 과연 집권당이 될 수 있겠는가, 잘못하여 우파를 분열시킨다는 소리만 듣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국힘당이 자유우파 애국국민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우파 정당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못구어, 즉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애국진영만 잘 단결 통합하여 종북 좌파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위 민주당의 제2중대인 국민의힘당, 그리고 이들과 맞서는 애국정당의 3자 정립구도를 만들고 애국 세력이 패배주의만 극복하면 우리가 필승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이뤄내려면 전국의 애국국민들이 모두 적극 협조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전국의 애국국민 여러분, 이제는 아스팔트나 광장의 투쟁만으로는 좌파 정권을 종식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남은 방법은 오로지 하나, 우리 모두 일치 단결하여 애국정당에 가입하거나 후원하며 함께 집권 세력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모두 저희와 함께 힘을 합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시간을 함께해 주신 전국의 애국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멋진 연설 들려주신 우리 고영주 박사님께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와. 자, 역시 우리 고영주 변호사님이 연설을 하시는데 속보가 하나 떴는데 아주 기쁜 속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대하셨을 텐데 오늘 조국의 부인 정경심이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 벌금 5개 법정 구속이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와. 사필이죠? 진실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오늘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판단하지 않으면 고영주 변호사님한테 욕먹을 것 같으니까 아마 징역 4년에 벌금 5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 동아일보 기자를 역임하신 우리 노재성 위원장님의 연설을 큰 박수로 맞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구글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기고 각자 자리에 앉아서 정말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국민들의 그 자유민주 헌법수 문재인 탄핵 축출 파면 국민들의 그 울분을 저희들이 부족하지만은 대변할 수 있는 것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이는 지금 오늘 아침 그 여론기관 조사기관에 의하면은 부정평가가 이제 60% 넘어갔습니다. 호남에서도 부정평가가 급속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드디어 문재인이를 완전히 국민 과반수 이상 60%가 부정했다는 것을 문재인이가 이제 아무리 위선자고 거짓말하는 공산주의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국민의 노도 같은 거부 반응에는
거꾸러지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전 세계 우리 자유민주 대한민국 소국민들의 음성을 같이 해서 외치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물러가라. 사기꾼 물러가라. 사기 5천년 역사에 이러한 간악한 사기 국민 지도자는 5천년 역사에 없었다 생각합니다. 가장 간악하고 나쁜 그러한 이 사람입니다. 온 국민의 온 전 세계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외칩니다. 문재인 즉각 물러가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아주 깔끔한 연설로 문재인 물러가라. 근데 이 문재인이가 땐땐 뭐하러 어지간히 물러가라도 안 물러가요. 우리가 강화문 광장에서 4년간 문재인 탄핵을 부르짖고 문재인 퇴진을 부르짖었지만 이제 그때가 서서히 다가온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이번에 소개하실 분이 여러분 보시기에 103명 국민의힘 국회의원보다는 이분 한 분의 목소리가 오히려 더 좌파들이 벌벌 떨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큰 소리로 소개를 합니다. 이봉규 대표, 이봉규 TV 대표이신 우리 이봉규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지요? 네. 예. 아니, 제가 나훈아 쇼, 보고 감동했었는데, 나훈아 쇼에 보면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 화상으로 뭐, 외국에서들도 참여하고, 지방에서도 이렇게 쭉 스크린으로 했는데, 야, 보수 우파도 이걸로 하니까, 격세지감 느끼는데, 그때는 나훈아 쇼는 이게 생방이 아니고 녹화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약간 어려운 게 있고 이래도 녹화니까 또 촬영을 다시 하고 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은 걸러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편집을 매끄럽게 해서 국민한테 감동을 줬는데, 지금은 이게 생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 약간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생방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이런 걸기대를 이렇게 유튜브 화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시도 자체가 나훈아 쇼를 하고 비교해도 시도 자체는 위대하게 여러분들 봐주시고요. 주최 측의 그 노력에 우선 박수를 드립니다. 네. 참 안타깝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이제 5명 이상 못 모이고 그동안에 저희가 여기 이동욱 대표도 나와 계시지만 코로나 정치, 코로나 방역, 구라 정치, 사기 정치에 당해서 온 국민이 집회를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광화문 광장도 갈아엎는다는 거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번에 정권을 집회에 의해서 무너뜨리지 않고 지키는 거를 넘어서서 10년, 20년, 100년을 내다보고 광화문 광장을 지금 갈아엎는데도 꼼짝을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저항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요, 순진하고 착해서 그런데 참 법을 잘 따릅니다. 우리는 악법도 잘 따르고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따라야 된다니까 저 악법도 잘 따르고 폭정도 잘 따르고, 나훈아 씨가 테스형 하고 외쳤는데 우리는 너무 테스형을 추앙하는 것 같아요. 악법도 따르려니까 꼼짝없이 이렇게 따르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저들은요, 만약에 저들이 이랬다면 악법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악법을 저지르지도 않죠.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악법을 저질렀습니까? 안 저질렀는데도 저들은 저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말해서 저들이 집권을 못하고 힘을 행사를 못하니까 갖은 가짜뉴스로 선동 전술로, 공산주의 전술로 뒤집어 엎었잖아요. 촛불 난동으로. 그런데 우리 우파들은 이 폭정의 악법을 따르느라고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않고 5명 이하 법 처벌한다면 4명으로 어떻게 하고, 지금 또 광화문 나가지 말라니까 못 나가고 하다가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화상으로 중계를 하는데, 이것도 시도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금 처한 현실이 참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악법을 따라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악법을 따르고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들에 맞서지 못해서 죄송하고, 그런데 저 또 죄송한 거는요,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만 젊은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작년인데 8월달 그때 왜 광복절 집회 우리 한참 세게 할 때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물어서 이봉규 TV에 이제 막 메일을 주고 뭐 계속해서 답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찾아와서 만났는데, 그
그 청년 하는 말이 그때 벌써 내다보더라고요. 그때 작년 8.15 광복절 집회 10월 3일 개천절 집회 때 엄청났지 않습니까? 뭐 100만 명, 200만 명 모이고 그랬는데 그때 그 청년 한 30대 중반 정도 됐을 겁니다. 나이가. 근데 이렇게 해서 절대 못 무너뜨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나서겠대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데 그게 불법이었어요. 말하자면 무슨 일을 저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렸습니다. 저는 왜 그때 말렸냐면 그때 그 열기, 광화문 집회의 열기가 뜨거웠기 때문에 그 열기만으로도 뒤집을 수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이봉규도 착각을 하고 그 친구를 말렸습니다. 젊은이 이러면 안 되네. 당신 인생만 희생당하는 거다. 우리가 무폭력, 비폭력 집회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뭐 어줍지 않게 설교를 했어요. 그 청년한테. 간디 얘기도 하고 뭐 마틴 루터 킹의 I have a dream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어줍지 않은 설교를 했는데 지금 제가 그 청년한테 사죄드립니다. 청년 죄송해. 내가 그때 당신을 말린 게 천추의 한이 됩니다. 왜냐하면 불법이었기 때문에 말렸어요. 근데 이 불법에 악법에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당하고 애국 시민들이 당하고 민주주의가 당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당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뭘 저질렀냐면요. 부정선거를 저질렀어요. 저들하고 싸울 때는 무슨 팔다리 공격, 백날 공격해봐야 팔다리가 저들이 잘려져도 울고 끼어오면서 아마 좀비같이 일어날 겁니다. 저들한테는 공격 백해무익해요. 어떻게 보면 급소를 찌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좀비 영화도 보면요. 그 좀비도 급소가 있더라고요. 좀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급소를 찌르지 못하면 저 좀비 같은 좌파 무리들을요. 못 몰아냅니다. 이 화상대회도 이걸로 해서 몰아낼 거지만 우린 시도는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몰아내지 못한다. 저는 이게 보는데 그러나 이 시도는 의미가 있다. 왜 의미가 있느냐면 국민들이 뭉치게 하는데 그다음에 알게 하는데 깨우치게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저도 기꺼하게 기쁜 마음으로 응했고요. 그러나 우리가 좀비 좌파 집단 이 문정권을 폭정을 무너뜨리려면요. 좀비의 급소를 찔러야 됩니다. 그 급소는요. 팔다리 쑤시고 머리통 부시고 무슨 아무런 공격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 급소는 바로 부정선거예요. 부정선거 저지른 놈을 부정선거 심판해야 된다. 그럼 다른 거 무슨 조국이 비리 추미애 난동 무슨 뭐 변창흠이 어쩌고 저 정경심이 어쩌고 이거는요 격가지입니다. 그런 거 가지고 눈 하나 까딱할 놈들이었으면 부정선거 저지르지도 않고요. 이런 폭정 저지르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눈 하나 까딱 안 할 놈들입니다. 부정선거로 상대의 급소를 찌르지 않으면 우리는 백날 화상대회 매일 24시간 해도 저놈들이 이거 보면서 웃을 거예요. 아이 그래 잘해봐라. 아이고 야 광화문 못 나가게 하니까 저기서 저지랄들 하고 앉았구나. 야 근데 뭐 앞에 저 연결하는데 그 뭐 테스트 난 니네들 했냐? 아이고 하려면 좀 제대로 하지. 이러면서 비웃을 겁니다. 뻔해요 이놈들이. 비웃을 겁니다. 그러면서 모니터 하면서 하나하나 또 적을 거예요. 요것들이 이봉규가 요 헛소리 했구나. 요것도 언제 요 법으로 또 잡아넣을 수 있지. 가면서 봐. 야 조사해봐. 야 이거 허위사실 유포 있는지 뭐가 저 명예훼손인지 선거법 위반 있는지 야 하나하나 모니터 하면서 웃고 있을 거예요. 걸리기만 해봐라 이놈들. 아이고 어설프게 무슨 유튜브 대회냐 이러고 우리를 비웃을 거 있습니까? 좀비들이니까요. 그러나 좀비들은요 진실의 창으로 급소를 찌르면 그 급소에는 무너집니다. 한 방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좀비 대가리 하나 무너지잖아요. 그럼 나머지 다 영화도 보셨죠? 우르르 다 쓰러지더라고요. 좀비를 무너뜨리는 건 급소는 부정선거인데 부정선거를 뭐 여기 박주현 변호사도 와 있습니다만 우리 젊은 변호사들이 앞장서서 잘 싸우고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부정선거 파헤쳐라. 부정인지 아닌지 밝혀달라. 이러고 외칠 때 판사들도 쫄고요. 검사들도 쫄고 윤석열 총장도 쫄아요.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잡고 문재인 잡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문재인 물러가면 다음 정권 때 문재인보다 더한 좀비가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를 포갑하면 어떻게 당합니까? 다음 또 부정선거 저지르면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를 저지른 이 급소가 부정선거다. 이 급소를 찌르면 저쪽 좀비 정당도 좀비 정권도 좀비 대깨문도 다 무너집니다. 급소를 찌릅시다. 여러분들 급소를 찌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특히 자유우파 국민들이 뭐 법을 잘 지키니까 광화문에 못 나가더라도 이렇게 마음으로 또 이런 유튜브 대회로 댓글로 또 SNS로 뭉쳐서 나도 1인 시위했다.
글 올리고 사진 올리고 이게 1000만 명 될 때 저들 급소를 치를 수 있습니다. 1000만 명이 유튜브 또 SNS, 페이스북, 블로그 이런 걸로 뭉쳐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급소를 찌릅시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 이범규 박사님의 급소를 찌릅시다. 자, 그 급소를 찌르는 창이 4.15 부정선거입니다. 요게 이제 창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4.15 기싸대기를 그냥 올려 붙이면 100% 이정권 선도입니다. 4.15 부정선거를 부정한다 이러면 이런 인간들은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제 30대 그 청년이 누군지는 좀 궁금해지는데 앞으로 이범규 박사님하고 저하고 둘 앞장서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래요. 자, 멋진 연설을 해주신 우리 이범규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사실 이제 4년간 강화문에서 문재인 파면하라 퇴진하라 외쳐봤는데 가보니까 대한민국 남자를 알기로 개떡으로 하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더 강합니다. 여자들이. 자,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 국민문 협력위원장이신 우리 청바지TV의 김신혜 대표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21일인가요? 또 문재인 지금 아들 문준용이 지금 금산갤러리에서 오늘까지도 본인 3천만 원 파라다이스 재단에서 3천만 원을 받고 또 1,400만 원을 받고 본인이 영세 예술가라고 말을 합니다. 본인이 지금 화가 나요. 젊은 사람들이요. 조국으로 얼마나 화가 나서 지금 정경심 지금 유죄 4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방금 전에. 그리고 조국 얼마나 많은 정말 전 국민이 다 일어나고 제가 어제 충청도에 당진에 다녀왔습니다. 당진에서 내가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민심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승질나서 죽겠대요. 문재인이는 갈아 마시고 싶다 그럽니다. 지금 그게 충청도에서 그 정도의 민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제 너무 이 화나는 심정이 있는데 집회 저희 24일에 있던 이 집회도 또 불가능하게 만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노재성 위원장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유튜브 이 구글 미트라도 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별일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파가 이 IT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젊은 친구들의 이거 도구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이거 갖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5, 6, 70대 우파 어르신들이 이제 핸드폰을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걸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 모임, 교회 모임, 그리고 정치 모임, 서울시당 위원, 자유한국 당대표 모임, 지도부 모임 모든 것이 구글로 가능한데요. 이게 곳곳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증거를 남겨놔야 됩니다. 그들은 이제 코로나로 장사를 해먹으려고 했는데요. 이 코로나로 끝까지 어떻게 국민들의 이 민심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고요. 저는 어제 충청도에 갔다 오면서 느꼈습니다. 이제 국민 봉기의 에너지는 다 생겨났구나. 너무나 강렬합니다. 우리가 우파에 저는 이제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는 청소년을 3,000명 상담해왔어요. 청소년들이 일어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결국 이 유튜브 여태까지 우리는 아이튜브였습니다. 우파는 아이튜브였어요. 나만 애국자고 나만 했는데 유튜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당신은 어떻게 살 거야? 우리 함께 일어나자. 못 모이게?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니네가 막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니네를 뒤치겠어. 이제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직장이 없는 시대가 와요. 지금 벌써 왔어요. 이제 정년퇴직도 없고요. 저희 세대 또 다음 세대들 먹고 살 일 자체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지금 직장인 소상공인들 12명 아주 맛있는 맛집 아줌마가요. 직원이 12명이었는데 지금 한 명 남긴 11명을 잘랐습니다. 모든 곳이 사람들을 잘라내고 있고요. 지금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가 지금 손상대라는 이분이 인플루언서입니다. 손상대 인플루언서, 아임 인플루언서 시대인데요. 손상대 인플루언서는 나 잡아가. 나 집회 어떻게든 사회를 볼 거야. 나는 태극기 집회 니네가 불가능해도 난 하게 할 거야의 아이콘입니다. 우리 이범규 박사님 제가 2년 방송을 함께 했지만 눈물이 나요. 이분 진짜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탄압이 와도 할 수 있는 거 정말 진실로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고영주 변호사님 아무리 탄압을 해봐요. 공산주의자 문재인이 공산주의자라는 걸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세력들은 반드시 고영주 변호사님과 함께 할 거고요. 우리 주옥순 엄마 대표
이분 그냥 두러 눕습니다. 후라이팬으로 그냥 두드려 패요, 문재인을. 그냥 어디 가도 엄마들 중에 제일 용감한 엄마들은 주옥순 대표님, 박주현 변호사님, 부정선거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젊은 사람, 정말 애기 아빠로서 좀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이 어이없는 현실을 그들이 뭉개고 난리를 쳐도요. 뭉개지 않는 지금 오늘 모인 10인, 또 어디서의 10인, 아까 이봉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들은 의미 없게 볼지라도 우리가 이걸 모으는 겁니다. 이 증거들을 이 10명, 30명, 70명, 120명, 10,000명을요. 그걸 국민 봉기로 이거 해가지고 다 사진 모으면요. 10,000,000명의 모자이크가 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이거는 나비 효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곳곳에서 국민 목소리가 이렇게 2시간씩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문재인도 머리 지끈지끈 아프고요. 대한민국 정수기 고장났는데 정수기 고치러 다녀도 이거 소용이 없습니다. 예, 김정수기 안 고쳐도.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서 우파가 플랫폼이 돼야 됩니다. 네, 우리 각자가 손상대 대표님은 이제 사회자를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노재성 위원장님은 진짜 기획자세요. 진짜 국민일보 우리 부사장님도 하셨고 이 모든 일은 제가 볼 때 신백훈 또 대표님은 이 기술 주관 어떻게 이렇게 기술을 잘하시고 재밌게 가르쳐주세요. 저보다도 더 잘. 그래가지고 이 세 분이 만드는 거예요. 디즈니랜드도 100명이 만든 게 아닙니다. 디즈니랜드 3명이 만든 거예요. 정말 그 수만 평의 일을 무슨 1,000,000명 일할 것 같죠. 대한민국 세우고 다시 대한민국 리빌딩 하는 거는 저는 3인, 10인, 7인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이 이거 하자. 노재성 위원장님이 섭외하셨습니다. 다 섭외하고 전화 돌리고 또 주옥순 대표님 어제 이거 피곤하신데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다가 나가시려고 그랬는데 마지막 1시간 예행 연습하시고 이거 재밌네.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 그리고 나중에는 You Raise Me Up 노래까지 부르셨어요. 제가 집에 들어오면서 너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 우파는 그동안 너무 외롭게 각자가 싸웠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애국자분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즐거웠고 이 연설대회 앞으로 이 유튜브 국민대회는 곳곳에서 많은 곳에서 아주 다각도로 유튜브로 또 유튜브로 안 되더라도 각 회의로 이렇게 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 나갈 때는 주옥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재밌네. 우리 희망이 있네. 우리 다시 내가 힘을 내야겠네. 그동안 힘들었지만 끝내지 않아야 되겠네. 그것이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하시는 것 자체가 콘텐츠예요. 이분들이 이 애국 콘텐츠 진짜 대한민국 지키는 한 분 한 분이 콘텐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꼭 유튜브만 해야 크리에이터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저것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가 크리에이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고 여러분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영향력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군단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봉규 박사님 67만 부대의 사령관이에요. 주옥순 대표님이 30만의 사령관이고요. 우리 손상대 TV 26만의 또 신백훈 TV 그리고 이제 고영주 변호사님 자유한국 21에 애국자들 모이는 그 많은 분들의 사령탑입니다. 박주현 변호사님은 블랙 전사들의 또 사령탑이고요. 이분들이 그냥 뭐가 힘들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박주현 변호사님이 뭐가 좋은데 지금 1,000명이 필요합니다. 고영주 변호사님은 다 됐는데 정강정책에 여성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 서울시당에는 지금 2명의 대변인만 구해주세요. 노재성 위원장님은 이번에 이거 언론 보도가 어떻게 가야 합니다 하면 분야에 있는 이 인플루언서들이 같이 연결이 돼서 그 일들이 저는 5차 산업혁명의 변화의 시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간단한 일도 아니지만 예전에는 더 미디어 이즈 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메시지 이즈 더 미디어예요. 이제 메시지가 미디어입니다. 어디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MBC가 미디어입니까? KBS가 미디어입니까? 그들은 메시지가 없어요. 뭐하니까 문재인 빨아제끼고 그냥 덜벌벌 떨고 메시지가 없는 그들이 미디어입니까? 그냥 구글 미트로 여러분들이 외쳐도 여러분들이 미디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독립 언론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 그 아이들이 손자들이 있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지켰던 어른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사회주의화 되지 않고 우리가 김정은 그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래도 대한민국이 지켜졌구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드릴까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 그 사람이 누구고 그 크리에이터가 누구고 그 정치인이 누구고 인플루언서가 누군지 콘텐츠는 무언지를 말하려면요 딱 3가지만 보면 됩니다. 그가 과거에 했던 것 5가지
그가 지금 하는 것 5가지, 그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 5가지입니다. 문재인 그가 했던 것, 국민 속이는 것, 사회주의화 하는 것, 국민 이 보수 우파 정당을 없애고 본인들 그 이중대들을 보내가지고 여기를 전멸시키는 것. 그러니까 오죽하면 방금 전에 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 전문을 다시 읽었어요. 이 인간 거를. 기가 막힙니다. 제 두 어깨에는 국민 여러분에게 부여받은 막중한 소명감으로 무겁습니다. 지금 저는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걸 다시 읽으면서 이 2020년 이제 연말이 되는데요. 하나하나가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든 약속을 국민 앞에서 대통령이 되는 날 말한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까? 본인이 저는 국민의 모두의 대통령 되겠습니다.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으로 섬기겠습니다.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단 한 명이라도 국민으로 여깁니까? 문재인 씨 들으십시오. 이게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은 다 쳐놓고 잡아가고 어떻게 털어서 이 사람 죽일 거 없나?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모두의 대통령이고 모두의 국민이란 말을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까? 또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당신은 수시로 침묵하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겠고 왜 이 시점에 아들은 또 미술 전시회를 해가지고 그 그림도 비싸게 팔고 있더라고요. 그런 짓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수시로 소통을 하는 대통령입니까? 그냥 퇴근길에 시장에 들어 마주치는 시민들과 벽이 없는 대화를 나누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이 당신 때문에 미치겠답니다. 장사만 제발 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크리스마스에도 연말에도 그나마 1년에 한 번 희망을 갖고 그때 손녀한테 용돈이라도 주려고 버는 돈조차 못 보게 만들고 저 가족 5명이에요.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뉴스 보고 엄마 우리 따로 떨어져 살아야 되냐고. 그게 문재인입니다.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법을 본인들 그렇게 여론조사를 돌렸겠죠. 문재인 지지율이 낮은 걸 아니까 어떻게든 국민 안 모이게 하려고 그래 했는데 하나하나 제가 이걸 국민한테랑 읽으면서 기가 막힙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도 바꾸겠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끝내야 합니다. 당신이 보수와 진보의 갈등을 여태까지 역사상 가장 국민을 나만의 두 민족을 만들었어요. 네? 어떻게 나만의 두 민족을 만드는 이런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읽을수록 전국적으로 고르게 인사를 등용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순천고 출신, 전라도 출신만 득세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 지역 아닌 사람들은 팔도 못 붙이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모든 본인 입으로 만들었던 약속을 다 깹니까? 유능한 인재는 참고 초려를 해설에도 맡기겠습니다. 지금 본인의 인재풀이 마른 거예요. 오늘 변창흠 그런 인간 이 조국 추미애 어떻게 좌파는 다 유학을 보내고 자식들 학비가 2억이 들었다고요? 우리 이봉규 박사님 미국에 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말도 안 되는 그 좋은 대학을 나오고도 어떻게 2억밖에 안 들었다는 그런 거짓말 합니까? SH, LH 공사하면서 시공사 그런데다 돈 받았습니까? 이거 철저히 조사해야 되고 변창흠 같은 자 이런 자밖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 인재가 남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갈등과 이 모든 것을 끝까지 몰았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다 읽으면 암이 걸립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퇴임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 되어 이웃과 답을 나눌 수 있는 대통령이다. 당신이 깨끗한 대통령입니까? 비리는 온갖 비리는 정말 이 정도 비리는 처음 봅니다. 빈손으로 제발 취임하시길 바라고 빈손으로 퇴임하십시오. 깜빵으로 가십시오. 정말 미안한데 문재인 대통령의 비리 끝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되고 본인의 취임사를 다시 한번 읽고 마지막에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거짓으로 불리한 여론을 덮지 않겠습니다. 모든 여론만 덮는데 아주 능수능란한 이 문재인 대통령 정말 본인의 취임사를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의 이 애끓는 가슴 화가 나서 삶이 유지가 안 돼요. 이게 당신만 떠나면 국민들이 차라리 그 존재만 없으면 국민들이 알아서 우리가 그냥 알아서 살아가겠다고 합니다. 제발 본인들 그냥 손을 대지 마시길 바라고 문재인은 진짜 빨리 퇴진해서 본인 전문
취임사 전문에 나온 훗날 고향으로 빈손으로 취임하고 빈손으로 빨리 퇴임해서 훗날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이 되는 문재인 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흥분해서 어른들 죄송합니다. 김신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김신혜 짱 최고. 우리 김신혜 대표, 아유, 연설 가슴이 찡합니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지금 우리 아마 김신혜 대표님의 연설을 듣고 지금은 문재인이가 말을 하지 않지만 내일 아침 6시가 되면 아마 청와대에서 숨 쉰 채로 발견이 될 겁니다. 숨 쉰 채로요. 오죽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자, 우리 아주 감명 깊은 연설을 하신 우리 김신혜 대표에게는 제가 사회자 직권으로 문재인 삼행시에 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재인 삼행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온다. 재수 없네. 인간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인간이 아닌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웠기 때문에 4년간의 성과가 별로 없은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는 인간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30만 빨갱이를 모두 척결해야 됩니다. 이거 척결 안 되는 이분이 앞장서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박주현 변호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기 바랍니다. 누구 모신다고 하신 거죠? 못 들었습니다, 이거. 편집한다고. 저 전가요 혹시? 네, 박주현 변호사님 말씀하세요. 예. 아니 갑자기 버퍼링이 심해져가지고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당황하셨어요? 네네네. 아이고, 널리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박주현입니다. 예. 우선 그 정경심 구속을 축하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그 위법성을 축하하지만 국민을 우롱하고 그 위법성을 고려하면은 4년이란 징역형은 지나치게 짧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이 정말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검찰들은 조국 일가의 여죄와 별죄를 낱낱이 수사하여 국민을 우롱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을 위반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4월 15일 대한민국은 4.15 부정선거라는 역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였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은 위법 무효인 QR코드 사전투표 용지를 사용하였고 전자개표기를 동원한 개표 조작을 하였습니다. 규격에 맞지 않는 투표지와 삼립빵박스와 그 배망을 통한 가짜표를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으며 인구수보다 많은 투표수를 기록하는 유령 투표가 있었습니다. 각종 개표 결과와 오류로 점철된 심각한 부정선거는 전산 서버를 교체라는 명목으로 이전 교체하였고 전자개표기, 사전투표 운용 장비를 점검하라는 명목으로 근거를 인멸하였습니다. 다행히 2020년 11월 3일 미국에서 있었던 대선 결과가 한국과 똑같은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이 발각되어 도미니온 시스템 포렌식 오류가 70%, 68%인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개표를 168표가 되거나 32표가 되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기준은 0.0008%입니다. 가짜 투표를 집어넣는 장면이 발견되었고 진짜 투표를 쓰레기통에 버린 것 등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고스란히 드러나서 한국의 부정선거가 자연스럽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부정선거임은 명백해졌습니다. 그러나 정의와 진실의 최후 보루여야 할 대법원은 직무를 유기하며 재판을 더구나 원고의 의견은 전혀 묻지 않은 채 정관이와 협작치를 하며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공개하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포렌식을 하는데 주저하고 있으며 증거인멸 현장인 군포물류센터의 증거 보전 신청들 역시 받아주지 않고 미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군 이래의 최악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들과 공범임을 가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과 이성윤의 검찰들은 부정선거 수사를 분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익 제보자를 2년 6개월형을 받게 하여 구속하였습니다. 수사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투표 조작, 개표 조작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의 결과로 구성된 제21대 국회는 민주적 정당성이 상실되었으므로 해산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그 20 가짜 국회가 제정한 법률도 전부 무효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3.15 부정선거와
벨라루스의 폭력 사태와 같은 불행한 결과를 맞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서 대한민국 출범 이래 당군 이래 최악의 범죄 행위가 그 결과에 따른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선관위, 법원, 검찰, 정당, 언론 등 모조리 부정선거와 매국에 개입한 자들을 처단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부정선거 과정에서 발견된 준공과 협작질을 한 준공에 매수된 무리들도 역시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는 실체 진실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즉시 추진해야 할 것이며 검찰은 더 이상 직무 유지를 하지 말고 즉각 수사를 돌입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그리고 정의와 진실의 이름으로 서둘러 선거 무효를 선언해야 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사회로 부정선거를 통하여 신성하고 존엄한 대한민국 주권은 심각하게 훼손되고 찢겨졌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을 유린한 범죄자들을 찾아 엄벌해야 할 것이며 부정선거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강탈되고 짓밟힌 대한민국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미국 대선 역시 진실이 밝혀지고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이 낱낱이 처벌하고 그 진실을 만천하에 공개함으로써 전 세계가 자유의 물결로 가득 차게 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 인류에게 닥쳐진 자유의 위기가 잘 극복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열공.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이 지금 약간 실외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마 방송 상태가 좀 고르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들은 속보안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누구죠?